여기에 오면 전하지 못한 말을 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 너머로 나룻배가 사라지는 순간 퇴로는 끊겼고 이제 그는 산자의 땅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말의 대가가 자네 목숨이라 해도 괜찮겠나? 뒤틀린 우체통에 걸린 찢어진 편지들은 이곳에 발을 들였다가 영영 돌아가지 못한 자들의 비명이었습니다. 과연 7년 전 증발한 딸을 찾으러 온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진우는 바짓단이 눅눅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끼며 우체국 복도 깊숙이 발을 들였습니다. 낡은 진회색 무명 두루마기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는 마치 죽은 자의 차가운 손가락이 살갗을 훑은 듯 기분 나쁜 감촉이었죠. 7년 전 그 지독한 안개 속에서 딸 서윤이의 작은 손을 놓쳤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한 통증이 되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박노인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천장까지 닿은 거대한 나무 서랍장들이 비명을 지르듯 서 있었습니다. 진유가 떨리는 손으로 나무 전등을 비추자 수만 통의 편지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해지지 못한 원망을 머금은 종이들은 미세한 외풍에도 파르르 떨리며 기괴한 속삭임을 내뱉는 듯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아래로는 정체 모를 하얀 연기가 스멀스멀 기어나와 진우의 발목을 사슬처럼 옥죄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진우는 미친 듯이 편지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들은 마치 누군가의 말라비틀어진 피부처럼 서늘했죠. 그러다 발견한 검은 인장이 찍힌 눅눅한 봉투 하나를 집어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등잔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의 불빛이 진우의 등 뒤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투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기괴했습니다. 진우는 분명히 가만히 서 있었음에도 벽 위의 그림자는 스스로 팔을 여러 개로 쪼개어 휘두르며 마치 뿔 달린 짐승처럼 진우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우의 슬픔을 먹고 자라난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우체국 자체가 품고 있는 악마의 본성일까요? 그림자의 기괴한 움직임에 진우의 숨소리조차 안개 속으로 잦아들었고 그는 자신이 산 자의 영역을 이미 넘어섰음을 직감했습니다. 박노인이 나처럼 굽은 지팡이 끝으로 어두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녹슬고 거친 쇠사슬로 칭칭 감긴 검게 그을린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괴짝의 표면에는 붉은 안료로 반송불가라는 글자가 마치 방금 흘린 피처럼 선명하게 번져 있었죠. 괴짝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검은 안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진우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이 사슬을 푸는 순간 평생을 찾아 헤맨 딸아이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조차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진우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7년의 지옥을 끝낼 수만 있다면 그 너머가 진짜 나락이라 해도 상관없었으니까요. 진우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쇠사슬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박노인이 소매 안에서 꺼내어 던진 구리. 열쇠는 마치 지옥의 화로에서 막 꺼낸 것처럼 검붉게 달구어져 있었습니다. 열쇠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릿한 연기가 피어올랐죠. 진우는 주저하지 않고 그 뜨거운 금속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살점이 타들어가는 지독한 고통이 뇌를 찔렀지만 그는 비명조차 사치라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동자는 광기에 가까운 집념으로 번뜩였습니다.
거대한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밀어 넣는 진우의 손등 위로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천장에서는 정체 모를 검은 물방울들이 낙인처럼 그의 어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손바닥 하나쯤 다 없어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자물쇠 안에서 톱니바퀴가 기괴하게 맞물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우의 심장 또한 그 괴를 같이 하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괴짝이 열리는 찰나 진우의 의식은 현실의 우체국을 벗어나 기묘한 환상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암흑의 창고였고 허공에는 수만 개의 하얀 종이 소포들이 별자리처럼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중을 떠다니는 차가운 푸른 도깨비불들이 이승의 것이 아닌 빛을 내뿜으며 진우의 길을 안내했죠. 진우는 미친 듯이 소포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손끝을 스치는 종이의 감촉들이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창고 구석 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위에 붙어있는 작고 초라한 노란 나비 스티커. 그것은 서윤이가 실종되던 날 자신의 옷에 붙여달라며 때를 썼던 바로 그 나비였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무늬가 지금 진우의 손끝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면 자네는 더 이상 인간의 세상을 보지 못할 것이네. 등 뒤에서 들려온 박 노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지옥의 파수꾼과도 같은 박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검은 삼배 두루마기는 기괴한 기운에 부풀어 올랐고 그 주변으로는 푸른 귀화괴화가 거세게 타오르며 우체국 내부를 기괴한 청록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나처럼 굽은 노인의 지팡이가 바닥을 한 번 찧을 때마다 우체국 벽면에 걸린 낡고 먼지 쌓인 거울 속에서 수많은 원혼의 그림자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오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것들은 전해지지 못한 편지의 주인들이자 이 마을에 갇힌 가련한 넋들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지옥의 풍경 한가운데서 무표정한 매의 눈으로 진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박 노인은 단순한 우체국장이 아니라 이 기필 마을이라는 거대한 무덤을 관리하는 사신스선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우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거창한 보물도 아이의 유해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낡고 빛바랜 은비녀 하나만이 차가운 상자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서윤이가 사라지던 날 머리에 꼭 꽂고 있었던 진우가 밤을 새워 직접 깎아 선물했던 그 비녀였습니다. 비녀를 집어드는 진우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경련하듯 떨렸고 7년을 참아온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비녀 위로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눈물이 비녀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닿는 찰나 비녀는 말도 안 되게 따뜻하고 신비로운 황금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어둡고 습한 우체국 서고의 곰팡이 냄새를 순식간에 지워버리고 진우의 타버린 손바닥 고통까지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기괴한 지옥 같은 공간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존재. 그것은 죽어서도 아빠를 기다린 서윤이의 마지막 진심이 빚어낸 광명이었습니다. 진우는 눈이 멀 것 같은 광위 속에서 딸아이의 살 냄새를 느끼며
비녀를 가슴 깊이 파묻었습니다. 비녀가 놓여있던 자리 아래에는 낡고 해진 종이 뭉치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으스스한 푸른 조명이 상자 안을 비추자 진우의 심장은 다시 한번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핏자국이 점점이 박힌 낡은 편지 한 장과 서윤이가 보물처럼 아끼던 노란 나비 일기장이었습니다. 편지 위에는 7년 전 서윤이의 작고 서툰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릴게. 종이 위에 번진 핏자국은 마치 아이가 편지를 쓰는 내내 흘렸을 눈물처럼 선명했고, 일기장 표면의 나비 문양은 금방이라도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를 듯 생생했습니다. 기괴한 푸른 불빛 아래서 일기장의 장들이 바람도 없는데 스르륵 넘겨지기 시작했고, 그 속에는 아빠와 함께 보냈던 평범한 하루하루가 마지막 소원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것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이승의 문을 열지 못한 채 안개 속에 갇힌 딸아이가 자신을 부르는 마지막 초대장임을 직감했습니다. 우체국 벽면의 그림자들이 기괴하게 춤을 추며 그를 비웃었지만 진우에게는 오직 그 작고 초라한 일기장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비녀의 황금빛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서고의 깊은 어둠 속에서 질척거리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안개보다 더 짙은 어둠이 한데 뭉치더니 그 속에서 작은 형체 하나가 유령처럼 걸어 나왔죠. 7년 전 그날과 똑같은 때 묻은 노란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서윤아. 진우의 목소리가 젖은 솜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고개를 드는 순간 진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석상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검은 구멍만이 뻥 뚫려 있었죠. 그 구멍에서는 잉크처럼 검게 젖은 종이 편지들이 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하지 못한 말들이 몸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배출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몸짓은 기괴할 정도로 각이 져 있었고 바닥을 딛는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윤이었지만 더 이상 서윤이가 아니었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그리움에 잡아먹혀 괴물이 되어버린 기필 우체국의 망령이었습니다. 진우의 이성은 도망치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딸의 가죽을 쓴 괴물이라고. 저 검은 구멍에 빨려 들어가면 영원히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우의 뜨거운 심장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저 괴물 같은 모습조차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 만들어진 슬픔의 잔해라고 말입니다. 진우는 떨리는 다리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잉크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 기괴한 존재를 향해 팔을 뻗어 힘껏 껴안았습니다. 진우의 깨끗했던 진회색 무명 두루마기가 아이의 몸에서 쏟아지는 검은 액체와 핏물로 사정없이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체온이 닿는 곳마다 진우의 몸 위로 하얀 성에가 서리처럼 깔렸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너를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하다. 진우의 통곡이 폐허가 된 우체국 안을 찢어밟기듯 울렸습니다. 얼굴 없는 아이는 진우의 품 안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검은 구멍 속에서 끄윽거리는 기괴한 울음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비명이자 7년 만에 아빠를 부르는 아이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손에 쥐어져 있던 은비녀가 다시 한번
폭발적인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강제로 뒤흔드는 신성하고도 기괴한 마력이었죠. 비녀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이 검은 액체로 뒤덮인 두 사람을 감싸 앉아 바닥에서는 푸른 빛을 띠는 유령 사슬들이 뱀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슬들은 아이의 몸을 옥죄고 있던 검은 어둠을 강제로 뜯어내듯 요동쳤고 우체국 전체가 무너질 듯 진동하며 먼지를 쏟아냈습니다. 진우는 사슬이 자신의 몸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비녀의 빛과 유령 사슬의 푸른 기운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어냈고 그 속에서 아이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검은 구멍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낮은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진우에게는 오직 품 안에서 서서히 온기를 되찾아가는 작은 심장 소리만이 선명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우체국을 뒤흔들던 빛의 소용돌이가 잦아들고 사위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먼지 섞인 공기 사이로 박노인이 진우의 앞에 엄숙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지옥의 업화로 벼려낸 듯한 황금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죠. 무릎을 꿇은 채 아직 온기를 잃지 않은 은비녀를 가슴에 품은 진우에게 노인은 천천히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를 온전한 빛의 세계로 보내주는 대가이자 진우가 남은 생을 이 안개 낀 우체국에 귀속되어 전해지지 못한 망자들의 편지를 배달해야 한다는 사자의 계약서와도 같았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황금 열쇠를 받아 쥐었습니다. 박노인의 매서운 매의 눈은 어느덧 연민인지 모를 깊은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낡고 부식된 우체국 벽면 위로 진우가 짊어져야 할 새로운 운명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진우는 박노인이 안내한 우체국 가장 깊숙한 곳, 수만 통의 편지지가 소용돌이치며 만들어낸 거대한 편지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은 산자는 결코 넘볼 수 없는 저승의 들판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진우가 황금 열쇠를 문 중앙의 틈에 꽂아 넣자 수천 통의 편지들이 별빛처럼 부서지며 찬란한 금빛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찬란한 빛의 세례 속에서 진우의 몸이 서서히 허공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이 아닌 영혼의 입자가 되어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흡수되는 찰나. 진우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갉아먹었던 죄책감과 슬픔이 그 금빛 가루가 되어 안개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를 넘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유영하며 진심을 나르는 영원한 배달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빛의 문이 활짝 열린 그 너머 더 이상 검은 구멍도 잉크 냄새도 없는 맑은 모습의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7년 전 노란 나비를 쫓아 뛰어놀던 그 해맑은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진우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작고 하얀 손을 흔들자 그녀를 감싸고 있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고 부드러운 빛의 입자들이 아이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울지 마. 나 잘 갈 수 있어.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바람이 되어 진우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윤이는 그렇게 찬란한 빛 속으로 녹아들며 진정한 안식을 향해 사라져 갔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존재가 소멸해가는 줄도 모른 채
딸아이의 마지막 뒷모습을 눈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이자 가장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진우는 우체국 밖 맑은 새벽 공기가 감도는 나루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마을의 안개는 거짓말처럼 걷혀 있었고 산등성이 너머로 차갑지만 맑은 새벽빛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이제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 차갑고 낡은 은비녀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비녀의 신비로운 온기는 사라졌지만 진우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조심스럽게 품속에 넣고 텅 빈 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진회색 무명 두루마기는 여전히 흙탕물과 지난밤의 검은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새벽의 서리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서윤이는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이 은비녀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자신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개가 씻은 듯 거친 기필마을의 아침은 생경할 정도로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우체국 앞 낡은 민가의 툇마루에는 박노인이 검은 삼배 두루마기 자락을 가지런히 정리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자로 살며 겪어온 수많은 망자의 이별 중에서도 진우의 선택만큼은 꽤나 인상적이었다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노인은 길게 늘어뜨린 백발 포니테일을 매만지며 익숙한 동작으로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얀 담배 연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산란하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이마 위로는 더 이상 기괴한 위압감이 아닌 모든 소임을 마친 자의 평온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을 옥죄던 저주의 안개는 사라졌지만 박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우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가 배달할 수만 통의 편지들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구원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황금빛 아침 햇살이 마을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기괴했던 밤의 흔적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딸을 찾기 위해 울부짖던 처절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갈하게 정돈된 나무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한때 죽은 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 그 뒤틀린 나무 기둥은 이제 제법 정갈하고 믿음직한 우체통으로 돌아와 있었죠. 진우는 품속에서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서윤이에게 전하는, 하지만 이제는 답장을 바라지 않는 마지막 진심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가 편지를 우체통 입구에 밀어 넣는 순간 머리 위 감나무 가지에서 잘 익은 홍시 하나가 툭 하고 그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서윤이가 보내온 작은 선물처럼, 혹은 이제 그만 아파해도 좋다는 무언의 위로처럼 말입니다. 진우는 붉게 터진 홍시를 내려다보며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진회색 무명 두루마기 소매에는 여전히 지난밤에 처절했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르게 개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깊은 우체통 안으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그것으로 진우의 7년 전쟁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기필 우체국의 낡은 지붕 위로 눈부시게 푸른 가을 하늘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깊고 푸른 시면을 향해 하얀 새 한 마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새는 안식을 찾은 서윤이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이 마을에 갇혀 있던 수만 통의 편지들이 마침내 자유를 찾아 날아오른 것일까요?
새는 우체국 건물을 한 바퀴 휘돌아 안개 너머 빛의 세계를 향해 멀어져 갔습니다. 우체국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그저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든든한 나무 건물로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잊힌 진심을 간직하고 누군가의 닿지 못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신비로운 장소에서 진우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얀 새의 그림자가 마을 길 위를 스쳐 지나가고 이야기는 그렇게 푸른 하늘 속으로 녹아들며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